안녕하세요. 낙농목장경영교육에서 계량 파트를 맡은 농협경제지주 젖소계량사업소 6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석현 연구원입니다. 요즘에 낙농산업이 조금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주제는 사양하고 이제 계량 파트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낙농산업에서 계량 파트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낙농 환경을 보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검정 성적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도부터 계량 사업이 시작이 돼서 2000년도부터 계량 사업이 이제 고도화가 돼서 지속적으로 계량이 되었지만 덕분에 2021년은 305일 유량이 1412kg를 생산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스라엘하고 캐나다 다음으로 이제 세계 3위의 성적을 보여주는 성적이고 사장님들의 노력을 있어서 많은 개량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년도까지는 계속 305일 보정 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지만 20년도에서 21년도는 11kg 정도 305일 유량이 떨어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11kg 정도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코로나 문제로 운송료가 올라가고 이제 사료 작물 자체가 조금 양질의 조사료가 국내로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양질의 조사료가 아닌 저질 조사료를 매김으로써 이제 소들의 성적이 조금 소폭 감소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생산 성적들 같은 경우는 19년도, 20년도에 증가 추세를 하다가 21년도에 감소는 하였지만 번식 초산 원령하고 분만 간격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9년도부터는 코로나 환경이었어 가지고 사장님들이 많은 대외 활동을 못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목장에 있으면서 소들의 번식, 발정을 잘 관측을 했기 때문에 초산 원령하고 이제 분만 간격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초산 원령하고 분만 간격, 즉 번식 형질이 중요한 이유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이 번식 형질을 조금 단축을 시키는 게 사장님들의 수익성이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305일 국내 검정 성적을 이렇게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유 생산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젖소 두당 순수익은 우유 생산비가 증가하는 반면에 생산비는 증감률이 20년에서 21년은 마이너스 8.5%로 오히려 농가의 수익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계량이라는 방법은 시간을 투자해서 유사비를 줄이고 생산비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량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305일 유량이랑 그런 검정 성적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낙농가에서 계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의문점을 많은 농가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쉽게 답변을 합니다. 수입 정액을 사용하면 된다. 좋은 정액을 사용하면 된다. 비싼 정액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정액의 능력을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정액의 이미지 갖고만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량은 한마디로 좋은 정액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좋은 정액을 선택하는 거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면 이제 수입 정액과 국내산 정액과 기타 여러 정액들이 있는데 그럼 그 정에서 어떤 정액이 과연 우리나라가 아닌 자기 목장에 맞는 정액에 어떻게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인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낙농 선진국의 북미에 광활한 초원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사육 목장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사장님들 익숙하시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과연 우리나라 환경하고 낙농 환경이 좋은 북미하고 같은 환경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양시하고 간단하게 이스콘신만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기온 편도는 20도에서 39도로 매우 덥고 습도는 최대 92%로 매우 고온 다습한 여름의 지역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32도로 고온이 있기도 하지만 최대 습도는 37%로 매우 건조합니다. 그 덕분에 소가 생육 적응 온도인 24도씨에서 24도까지가 생육 적응 온도인데 미국 환경에서는 조금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환경에 오면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매우 다른 환경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옆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그 통계청하고 기상청에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통계 시뮬레이션인데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온이 올라가면은 저희가 그 유량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맨 첫 장에서 얘기했던 산불 검정 유량이 2019년에서 20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1년도 때는 감소한 게 사료 문제 때문에 감소하였지만,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서는 사료 문제가 없었지만 유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18년도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8월 달에 매우 덥고 습했기 때문에 젖소의 유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낙농 환경에, 우리나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욱더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조건적으로 맹신적으로 수입 정액을 사용을 하면은, 수입 정액이 아닌 현지 북미 성적을 사용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의 계량이 맞는지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북미 성적을 사용하는 게 아닌 우리나라의 유전 능력 평가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사장님들도 직관적으로 그 정액과 암소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수입 정액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 수입 정액을 사용하더라도 국내 성적으로 반환돼 성적으로 보고 그거를 계량에 이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입 정액도 분명히 한국형 정액보다 좋은 정액은 무조건 있고, 수입 정액도 한국형 정액보다 낮은 부분은 있지만, 그거를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낙농 성적으로 평가된 검정 성적을 이용을 해야지 효과적인 계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효과적인 검정 성적을 이용을 해서 수입정액 현지 성적이 아닌 우리나라 성적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대략 약 4천여 종의 정액이 국내에 유통이 돼서 그 4천여 종의 딸소 갖고 우리나라 축군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국내 성적을 더 이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성적과 미국 성적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미국의 유생산 형질과 우리나라의 유생산 형질은 70% 정도 발현도가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체형 부분 같은 경우는 대략 40% 정도 그 발현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앞서서 제가 얘기했듯이 미국 환경하고 우리나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1등인 성적 1등인 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1등인지 그런 의문점을 제시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1등이 과연 미국에서 1등인지, 그리고 미국에서 좋은 정액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좋은 정액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정액을 선택을 할 거면은 이런 미국 현지 성적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평가를 받는 성적을 사용해야지만 그 낙농가에서는 효과적인 계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정액을 선택하는 게 계량이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좋은 정액을 선택하기 전에 계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젖소 계량 체계에는 농협과 축산과학원과 종축계량협회의 3개의 계량기관이 협동을 하여 유전능력 평가를 하고 젖소 계량을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젖소 계량 같은 경우는 상위 0.1%의 도입 수정란을 도입을 해서 국내에 이식을 하고 후대 검정을 걸쳐서 5년 동안 후대 검정 기간 동안에 좋은 소를 선발을 해서 한국형 실소를 걸치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간략하게 우리나라 계량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계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는 우유 생산량이 34kg인 젖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사양비가 23,000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유 생산량이 하루에 30kg인 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사양비는 18,000원입니다. 사장님들은 보통 소를 이렇게 거래를 하시고 그 쿼터를 채우기 위해서 소를 매입을 하실 때 제일 많이 확인을 하시는 게 검정 성적을 보고 소를 고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왼쪽 소와 오른쪽 소를 비교를 하면은 어떤 소가 더 좋을까요? 단순하게 이제 밑에 있는 사양비를 제외하고 일 생산량만 보게 되면은 34kg만 생산하는 소가 더 좋은 소라고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34kg를 생산하는 소는 사양비가 23,000원입니다. 즉 하루에 리터당 1,000원이라고 1,000원의 유대 가격이라 생각을 하면은 단순하게 생각해도 왼쪽에 있는 소 같은 경우는 11,000원밖에 벌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우유 생산량이 30kg인 소는 일사양비가 18,000원이어서 리터당 유대 가격 1,000원으로 해서 3만원의 수익을 벌이고 12,000원의 순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34kg 왼쪽에 있는 소가 더 좋은 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소가 더 좋은 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계량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육종가를 기준으로 이제 이 소가 더 좋은 소라는 거를 더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유생산이 34kg인 소와 유생산이 30kg인 소를 단순하게 표현형 성적을 보는 게 아니고, 오늘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계량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단순한 표현형 성적이 아닌 육종가로 이제 소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가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예를 들어서 40kg밖에 안 되는데 쿼터를 1000kg를 채우기 위해서 이 소는 40kg가 아닌 45kg, 50kg 과도한 이제 사양 관리로 무리하게 40kg, 50kg까지 생산량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발생이 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소 같은 경우도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를 합니다. 남의 잉여 에너지 갖고 우유를 생산을 하는 것이지 그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빼가지고 우유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과도한 착유를 하게 되면은 소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가 망가지게 되면은 임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런 임신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사장님들의 순수익을 감소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나라 초산 평균 원령이 24개월령인데 그 이전까지는 소는 육성 후 단계입니다. 그 육성 후 단계일 때는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공사료가 300만 원의 사료비만 계속 소비가 되고 있죠. 반면에 일산을 돼야지만 우유를 생산을 하고 480만 원의 일산 동안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은 육성 후에서 300만 원을 뺀 180만 원이 초산의 순수익이 되겠죠. 반면에 이산을 가게 되면은 180만 원이 아니고 이제 66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젖소 같은 경우는 초산 빠른 산차에서 도태를 시키는 것보다 오래 살아야지 사장님들한테 순수익이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가축 개량 조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개량의 목적은 이러한 육종가를 알고 아까 경제수명, 농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축 개량의 목적일 겁니다. 그럼 이 가축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형질을 알고 그 부족한 형질을 강화를 시키는 게 가축 개량의 필요 조건이고, 그리고 스스로 농가 사장님들 스스로 개량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정액을 선택하는 게 가축 개량이지만 다른 농가가 무조건적으로 정액을 선택하는 게 과연 가축 개량인지 한번 의문점을 품습니다. 그러면은 그 좋은 정액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액을 선택을 하려면은 육종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좋은 젖소란 이제 유생산, 체형, 건강, 번식이 모두 좋아야지 좋은 젖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젖소는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합쳐져서 좋은 젖소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환경적인 요인은 사양관리, 농장 환경, 즉 돈을 투자해서 좋은 젖소를 만드는 거고, 유전적인 요인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육종가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서 소가 34kg가 좋은 소인지 30kg가 좋은 소인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육종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이 소가 정확하게 어떤 소가 더 좋은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A목장, B목장, C목장에 모두 10,000kg를 생산하는 소가 있습니다. 반면 A목장 같은 경우는 사양 관리가 잘 못하지만 10,000kg를 생산을 하고, B목장 같은 경우는 중간, C목장 같은 경우는 사양 관리를 매우 잘하기 때문에 10,000kg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이 유전 능력이라고 하면은 이 소가 과연 어떤 소가 제일 좋은 소인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육종가라는 거는 소를 제가 매입을 할 때 이 육종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 소가 사장님 A 목장에 있는 소가 C 목장으로 가게 되면은 유생산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표현형 성적, 그 유량으로만 소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발생이 되는 문제점은 사장님들의 이 소가 정말 좋은 소고 이 목장에 왔을 때 정말 이 소가 우리 목장에서 그 환경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장님들의 목장에 있는 소를 암소의 육종가를 보시고 소를 사올 때 이제 타 목장에 있는 육종가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3천인데 우리 목장에서 검정 성적을 보면은 한 10,000kg 정도를 생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소를 사올 때 타 목장에서 육종가를 봐가지고 4,000이라는 육종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가 3,000인데 10,000kg를 생산을 했으면은 이 4,000이라는 육종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목장으로 오면은 10,000kg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비록 그 육종가가 4,000이라는 소가 타 목장에서는 9,000kg를 생산을 해도 사장님의 사양관리 능력이면은 9,000kg가 아닌 11,000kg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육종가하고 개량의 중요성은 시간이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개량이라는 거는 한 세대에서 끊기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누적이 되고 그 효과는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량이라는 거는 유전 능력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한순간에 망가지게 되면은 다시 복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종가가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좋은 소를 어떤 소가 더 좋은지 어떤 소가 나쁜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지만 계획급을 통해서 태어난 소도 이 소가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내 성적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유가 우리나라 암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성적에 맞는 유전 능력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 있는 성적하고 우리나라 성적하고는 70%의 정도밖에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소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성적을 이제 정액을 선정을 해서 이 암소와 이 정액을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의 소가 태어나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